야심차게 출발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수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알려져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일단 조금 부딪혔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어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한다 이러면서요. 혁신위원회가 곧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막 예언가처럼 예언을 했는데요. 빨리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신혜선의 식탁 이번 주 이슈콕에서는 약간 삐그덕거리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다뤄보겠습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안한 건가요? 지금 어떤 상태이지요? 네, 이런저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내용은 별게 없어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뇨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쓴소리 좀 하겠다.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인들한테 발표한 내용이고 네. 실제로 이 둘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불협화음 소리 나고 나서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 봉합력이죠. 그쵸, 네. 네. 정치라는 게 어떻게 비치는가가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면은 이용 의원이라고요. 예. 이분이 비례대표인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에서 연판장 돌렸을 때도 네네. 이용 의원이 주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묘한 글을 썼어요. 이분은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 불출마, 험지 출마 얘기했을 때 아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오늘은 반대로 혁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냐. 이건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예. 왜 윤심 8일을 이뇨한 위원장이 하냐. 이건 잘못했다. 또 혁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오신환 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분이 불출마, 험지 출마 안 받아들이면 우리 조기 해체할 거야. 그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용 의원이 또 비판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혁신이 해체하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이 혁신이 이거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자 해석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삐진 거예요. 이뇨한 위원장이 윤심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의원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죠. 나는 끼지 말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김기현 대표가 역적 낸 것도 맞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파워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위원장하고 지금 이렇게 이른바 윤심을 가지고 서로 윤심이 나한테 있다. 이런 이제 파워게임 내지 대언론 홍보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나가 있는데 아마 내일 오후쯤 들어올 것 같아요. 아마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골치가 좀 아플 겁니다. 뭐라고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정치에 익숙하지도 않거든요. 네네.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고난도방 정식이 다음부터 결론은 내려야 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요.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뜻은 아니다. 그건 이뇨한 위원장이 한테 그냥 덕담한 거지. 무슨 내가 이뇨한 위원장한테 무슨 칼을 쥐어줬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덕담이라고 하면 뭔가 시작할 때 말고 무언가 전언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나는 건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라.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뇨한 위원장이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혁신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중진들 불출마해라. 이제 이렇게까지 몰고 나간 건데 윤석열 대통령 내가 언제 그 불출마를 내가 시킨 거냐. 그건 혁신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끼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뇨한 위원장이 제안한 많은 혁신안들이 뭔가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현실화될 조짐이 안 보이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혁신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중진, 지도부, 친윤, 불출마. 네.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게 관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술렁대죠. 저 이뇨한 위원장 허세 아니야, 허세? 윤심도 없고
저 사람 말 들을 거 없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인현 위원장이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방송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보고 다 하라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윤 대통령을 파른 거죠. 그러니까 역시, 기분 나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네, 왜 네. 나를 파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13일에 혁신위원회가 임명장을 받으면서 위원장이 출범을 했어요. 사실 많은 거를 발표했어요. 매일매일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딱 그거. 네, 그 2호 혁신안인데요. 네네. 이거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 이인현 위원장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혁신안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딱 3건 내놨습니다. 1호 혁신안이 10월 27일 날 내놨고요. 네. 이건 뭐냐면 징계한 사람들 철회하라 뭐 그거예요. 홍준표, 이준석. 이거 했나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쉽게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2호 혁신안 11월 3일 날 얘기한 건데 여기서 핵심이 중진들, 지도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불출마해달라. 이렇게. 근데 응답 없음. 응답을 반대로 했죠.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로 부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호 혁신안이 또 있었어요. 11월 9일인데요. 이때는 청년들을 비례대표 중에 절반 정도 당선권에 청년들을 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좋은 점수 못 받은 것 같은. 네, 이것도 이제 좀 이상해요. 아니, 무슨 청년을 그런 식으로 노약자 취급을 해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성장을 청년을 노약자 취급. 하겠느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들어가야지. 이제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전부 다 쓸데없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역시 이 이인현 위원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던진 카드는 불출마입니다. 근데 이게 관철이 안 되니까 체면이 손상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끌고 들어갔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이걸 불법으로 봤어요. 누가? 윤석열 검사가. 그래서 기소해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법적으로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과 당무는 좀 애매하게 경계가 좀 다르긴 해요. 공천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공천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면 대통령이 당의 일에 자꾸 개입하는 게 되는 거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퇴임하고 감옥 가면 어떡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징역 2년 확정까지 시켜놨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좀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끼리 해라 그러는데 이게 국민의힘에는 이 묘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건데요. 이게 자유당 때부터 시작됐다 얘기도 있고 공화당 때 시작됐다. 박정희 공화당. 또 전두환 민정당 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다 따릅니다. 네, 그런 묘한 복종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대표, 사무총장 다 필요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당대표 따로 있었습니다. 이용구 대표도 있었고. 직위는 대표가 높은데 그때 당의 최고 실세는 강삼재 사무총장이었어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쪽 정당에 굉장히 오래된 전 좋게 표현해서 유전자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질병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는 안 그랬나요? 민주당 쪽. 민주당 쪽은 시끄럽죠, 항상. 거긴 오히려 말을 안 들어요. 대통령이고 뭐고 막 들이받는 유전자가 그쪽에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유전자입니다. 그쪽은 또 민주당 구파 신파로 갈렸을 때 민주당 신파의 문화가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이어졌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따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아유 좋습니다. 복종이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문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풀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풀 방법이 없죠. 이게 귀추가 어떻게 될지. 당사자가 그렇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법으로 그렇게 걸었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선거 개입이란 단어가 딱 나오니까 제가 당무에 너무 집중했었단 말이에요. 그 단어에.
확실히 확 달라집니다, 이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난감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손 안 대는 걸로 하고 처리는 해야 되고 처리하려면 손은 대야 되고. 아니 그런데도 자기 뜻은 따라주면 좋겠고. 따라줘야죠. 안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이상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깊숙이 개입하면 자기가 법적으로 위험하고 난감한 처지에 있는 거죠. 서 기자님 쪽집게라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때 그러셨어요. 외부에서 온 인물이 이끄는 혁신은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뭐 제가 쪽집게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치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어요. 축구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유럽의 그 리그전 축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하는 거 보면 답답해 보이죠. 문전처리 미숙. 그런데 그분들이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하면은 그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정치가 그런 면이 있어요. 보면서 논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저 모양이냐, 좀 잘하지.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내가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축구뿐만 아니고 정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혁신도 정치인들이 그나마 잘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 박근혜 혁신 성공했고요. 그때 이제 비대위원회에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11년, 12년 그때고요. 또 2016년에 민주당 쪽 혁신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했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좀 뭐 친북이라는 비난을 받으니까 마침 거기 비대위원장을 할 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이 자꾸 이러면 괴멸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민주당이 친북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또 이제 공천을 할 때 이해찬 의원, 민주당의 엄청난 고물하고 정청래 의원, 이분들을 공천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저기 민주당이 뭐 좀 하나보다. 그래서 그때 총선을 이겼죠. 그렇게 성공을 했고요. 또 2021년에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손 붙잡고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그 기억나시죠? 또 호남 유권자들한테 뭐 손편지도 쓰고, 뭐 정성을 다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선을 이긴 거죠. 그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혁신은 그런 대로 성공을 했는데, 외부 인사들이 와서 혁신을 성공했다.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그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소위 정치문법이나 이 정치에 관련 DNA를 좀 아는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이 두 가지가 약간 맞아 떨어지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만 정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의사들이 수술할 때 인체 해부도 실습도 많이 하고 알아야 칼질하는 거 아닌가요? 이인유한 위원장이 의사니까 잘 알 텐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니까 정치도 수술할 수 있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메스를 들었다는 표현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치는 그렇게 해서 혁신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이인유한 위원장부터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이고. 그럼 국민의힘의 자중질환까지는 아직 아닌 거고요? 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입니다. 이건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줄을 세우면 또 정리가 한순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중질환에 대해서 뭐 당이 깨지거나 이런 장면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 정당에서 엄청나게 독특한 정치인입니다. 세대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들이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 외계인 같은 존재고요.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하는 중간 그쪽으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젊은 층들이 지지할 만하네요. 그런 면이 있죠.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장점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두 명의 인물들의 발언이랑 이런 행보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자기 비대위원장 시키면 잘할 거라고 오늘 굉장히 또 발언을 높게 했는데 사실은 당무 개입,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사실은 먼저 경고를 한 느낌으로 좀 저는 읽혔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생존투쟁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이 당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준석 뇌피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머지않아서 이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도 갑자기 여기 가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건 안 맞는 그림이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나오는 얘기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생존투쟁 매일매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패스하고, 이제 방금 나온 이름에 이번에는 그 이름도 이름인데 배우자까지 이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게 국무위원들 배우자 되신 분들이 다 하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유독 카메라 기자가 그분만 잡았을 것인지. 이분이 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아니 멋지시던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미인형이세요. 예. 이분 부친이 진형구 변호사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대검 공안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법조 출입했던 기자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 검사장의 따님이에요. 예. 한동훈 장관이 진형구 검사장의 사위입니다. 네. 법조인 집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실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아마 이 한동훈 장관님 부인이 눈에 잘 뜨이는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하려고 뭐 봉사활동을 부인 내보낸 거 아니냐. 예.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국무위원회 배우자 봉사활동으로 그냥 간 거고요. 또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가고 싶은 게 정상인데 또 네. 국무위원회 배우자면은 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안 나올 것 같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유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동훈 장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마를 할지 여부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한동훈은 본인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장관을 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서 이렇게 반말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장관 중에 딱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 장관이 선택을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각에서 자기를 보잘 정말 내 마음을 알 사람이 사실상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거는 장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계속 있어주는 게 고마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냐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야당 의원하고 멱살잡이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는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대통령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국회에서 예산 깎이죠, 법무부. 자, 그러면 결국 그거는 법무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장관, 국무위원이 되면 야당 의원들이 막 심하게 해대도 그냥 좀 약간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넘어가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건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더 심하게 반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러지 말고 차라리 국회의원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쪽만 다루면은 심심하니까요.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의 지금 시계는 어디쯤에 와 있나요? 글쎄요, 뭐 별 뉴스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15일이죠. 그저께 국회의원 30명이 국회 기자실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소수파예요. 이게 지금 한 4분의 1쯤 되는 건가요? 168명이니까 4분의 1도 안 되죠.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하자는 거지. 그렇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현행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47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정당 득표율의 절반까지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제도인데 지난 3년 반 전에 합의할 때 47석 다 하지 말고 그중에 30석만 그렇게 하자. 그래서 17석은 그냥 옛날식으로 병립형으로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이걸 캡을 씌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간을 정해. 그 단서 조항이 부칙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47석 전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서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보충해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아무튼 네네. 중요한 건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느 일방이 지난번처럼 뭐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의석도 그렇게 확보가 안 돼 있고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쪽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성정당 정당 방지법은 이거 대충 국민들은 알긴 알아요. 기껏 뽑아줬더니 들어갔죠. 큰 당들로. 그래서 지금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도덕적으로. 예.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소수파 의견이에요. 민주당 안에서도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일당을 놓치면 안 된다. 일당을 놓치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폭주할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눈앞에 이 일당이라는 총선의 목표를 위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의석은 줄어들지만 다른 제3세력 또는 정의당 이런 쪽의 의석이 좀 늘어나는 거죠. 민주당이 좀 손해 보더라도 군소정당 배려를 해주는 착한 민주당. 이 되는 길인데 네. 당내에서는 그러다가 일당 놓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의원들이 만만치 않게 있는 거죠. 아직은 선거법 협상이 아마 12월 한 12일이 예비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국민의힘에서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준연동형 그냥 놔두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어쨌든 난감한 민주당은 착해져야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6일이죠. 예. 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이렇게 네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자들은 비이재명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우리 혁신계로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대표 보호하겠다고 체포동의안 이렇게 투표할 때 표결할 때 부결하고 우리가 이렇게 방탄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표를 보호하는 방탄정당 역할을 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내년 1, 2월에 하게 되는 경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열성 지지자들한테 배척을 당할 위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탈당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 즈음에 가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이 어떤 분열하는 씨앗이 될 위험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글쎄요. 이분들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이 대전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분은 5선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은 탈당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분은 왜요? 과거부터 민주당 말고 자유선진당 대전에서 그렇게 당선된 적도 있고요. 또 워낙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이렇게 대립하면서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정치에서 항상 이 작은 금 하나가 나중에 큰 계곡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걸 일종의 나비 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가 볼 때는 탈당 가능성보다는 당내에서 좀 세를 키워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해서 오히려 공천 때 경선에서 좀 유리한, 이런 위치. 정치에서 명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걸 위해서 뭉쳤다라고 보이는데 알 수 없죠. 나중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탈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 네 분 의원 중에는 한 분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죠. 예, 윤영찬 의원이 홍보수석을 했고요. 이분들이 다 민주당의 주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주 친했고요. 대변인도 했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친하고요.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직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세균 계보가 사실은 과거에 민주당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윤영찬, 김종민, 이원욱 이분들은 민주당의 주류였던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의 주류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어쨌든 당대표의 비주류가 된 거죠. 정당에서는 주류가 비주류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 그릇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분들이 좀 뉴스를 좀 민주당에서 그나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분들 있습니다. 아까 그 선거법 개정안에서 위성농단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했던 분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대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만 말씀을 드린 착한 민주당 하는데 좀 제가 왜 그 말이 떠오르죠? 선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선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원래 세상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정치에서 좀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적으로 뭐 옳고 그르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야 뭐 옳고 그르고 판가름할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이 가진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이 책임 윤리가 작동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쪽이 옳다. 뭐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뭐 100% 옳다. 아니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옛날 병립형으로 가는 게 또 100% 옳다. 이게 둘 다 다른 얘기입니다. 한 6대4 많이 차이 나봐야 한 7대3 정도로 어느 쪽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식사하거나 술자리 가시면은 이런 주제 가지고 목소리 안 높이는 게 좋습니다. 예, 조심하게 경청하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귀국 날짜가 네,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네. 네, 다음 주 초가 되면 또 무언가 윤심이 어떠니 이러면서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신혜선의 식탁 이슈코 흔들거려 보이는 국민의힘 혁신을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